우주 배경 복사,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영상이 될 텐데요. 이렇게 세 번째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시청을 할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울 때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지금 선생님 우두둑 소리 나는 거 들었나요? 우두둑. 이렇게. 자, 이렇게 허리도 한번 펴시고, 지금 선생님도 이 촬영하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속 앉아 있었더니 지금 엄청 이렇게 뻐근하네요. 자, 다시 힘내서, 자, 마지막 짧게, 마지막 부분은 짧게 끝날 테니까 우주 배경 복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이후 약 38만 년, 38만 년이라는 숫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원자가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원자가 만들어진 그 시기, 빅뱅 후 약 38만 년. 자, 원자가 생성되며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결국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어떤 빛이냐? 우주를 채운 빛. 우주 초기에 우주를 채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이때 우주 전역에서 전파의 형태로 관측이 됩니다. 이 빛은 우주 전체에서 전파의 형태로 관측이 된다. 자, 이게 왜 증거가 되느냐?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냐면,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죠. 가모프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뭐 쿼크와 전자도 만들어지고, 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원자가 만들어진 그 시기, 약 38만 년 후에 드디어 빛이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000 켈빈 온도였을 것이다. 3000 켈빈 온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현재 약 138억 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현재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3 켈빈 온도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관측이 된다면, 실제 현재 우리가 우주를 관측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 켈빈의 온도를 갖는다면, 앞에서 제시했던 예상들이 정말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지구에서 어떤 다른 걸,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다른 걸 관측하다가 자꾸 미세한 어떤 이상한 소음의 형태가 들려서 그거를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거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최초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리고 이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 켈빈 온도라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모프의 예측과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현재는 이 우주로 관측하기 위해서 WMAP 위성을 통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왜냐면 펜지어스와 윌슨은 이제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측정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우주가 균일하게 3 켈빈 온도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공간에 따라서 3 켈빈인 것도 있고 조금 낮은 온도인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해야지만 나중에 별이 생성되고 행성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은하가 생성되고, 이런 것들이 생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WMAP 위성을 통해 관측된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한 2.7 켈빈 온도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여기 파란색이어서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볼게요. 38만 년이 기준이 되는 거죠. 38만 년 그럼 이전엔 어땠을까? 38만 년 이전에는 아직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원자핵,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그리고 전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겠죠. 자, 빛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빅뱅 이후 바로 만들어졌어요. 빛은 빅뱅과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빛이라고 했죠. 빛. 그런데 빛은 이미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38만 년이 지난 이후부터의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빛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원자핵과 전자의 빛이 부딪혀서 이렇게 넓게 퍼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은 존재하지만 빛이 존재한다면 밝은 어떤 형태여야겠죠. 우주 초기에는 작은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교실에서 형광등을 켰을 때 LED 전구를 켰을 때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이 존재했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우주였을 거예요. 밝은 우주. 하지만 이 원자핵과 전자들이 존재함으로써 빛이 넓게 퍼지지 못하고 혼탁한 우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도 합니다.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교한다면 안개 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개가 뿌옇게 꼈고 빛은 있지만 멀리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의 우주였을 겁니다. 하지만 원자가 생성된 이후에는 빛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입자들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지니까 조금 빛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길이 좀 넓어진 거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통과하게 됩니다. 온 우주 공간을 밝게 비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 공간을 밝게 비추는 우주를 가득 찬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우주가 되고 이때 이 빛의 온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000 켈빈이 되는 거죠. 3000 켈빈. 자, 그러면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는 거 이제 배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말고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주의 원소 분포입니다. 우주의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소와 헬륨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나고 원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원자가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라고 했죠.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얼만큼 분포하게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우주 관측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관측이 된다면 실제로 그러한 빅뱅 과정을 거쳐서 빅뱅 우주론 과정을 거쳐서 우주가 탄생했고 우주가 진화해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이었는데요. 첫 시간 이렇게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다음 수업도 이어서 계속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